원정왕후가 왜 갑자기 저러시는 게요? 현종이 낙마 후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침소에 누워있는 틈을 타서 유진과 손을 잡고 형부씨랑 김은부를 몰아낼 계책을 꾸미고 있다는 원정왕후의 이야기를 최양에게 들은 강감찬은 서둘러 의복을 갈아입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감찬이 누누이 경고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는 응당 순서가 있는 법이고 마음이 급하다고 하여 그 순서를 무시했다가는 자칫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정왕후가 벌이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좌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강감찬은 형부씨랑 김은부의 집으로 달려가 이 일을 사실대로 고해준 다음 일단 김은부더러 현종이 깨어날 때까지 몸을 피해 있으라 일러줄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 생각은 당장 원정왕후의 뜻을 거스르고 김은부를 돕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누가 보면 김은부를 위한 거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실 강감찬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원정왕후였는데요. 현종이 낙마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목숨을 잃을 정도의 큰 사고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언젠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만약 그때 원정왕후가 저지른 짓을 알게 된다면 원정왕후를 폐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어요. 고작 김은부를 벌하라는 상소문 하나 올린 것으로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서 목을 조르는 행동을 취하며 자신을 개경 밖으로 나가라 이른 현종이었는데 만약 현종이 누워있는 틈을 타 김은부와 그의 딸 원성을 벌하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상소문을 올린 것과는 그 규모가 전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거란과의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탁사정과 같은 자들을 용서하는 바람에 충신이었던 무관들의 신의를 잃어버렸고 군사와 물자를 성실히 데우던 호족들마저 이제 모두 다 적으로 돌려버린 상황에서 황실 내부까지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모두 힘을 합쳐 싸워도 거란을 이길까 말까 불안한 상황에 향후 거란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양, 저는 일단 김은부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양께선 원정왕후와 조정신료들을 만나서 이 일을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러자 최양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합니다. 알았소.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봅시다. 그렇게 최양이 급히 조정으로 향하였고 강감찬은 김은부의 집으로 향하였지만 현종이 언제 깨어날지 몰라 마음이 급했던 원정왕후는 이미 군병들을 김은부의 집으로 보내 잡아오라 이른 뒤였습니다. 김은부가 군병에 의해 잡혀가는 모습을 본 강감찬은 다시 한번 말을 돌려 서둘러서 조정으로 직접 향하였고 원정왕후에게 자신이 상소문을 올렸다가 현종이 진노한 것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크게 상심하셨는지 모든 일을 소상히 고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원정왕후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 강감찬의 오판이었고 오히려 원정왕후는 폐하의 뜻이 그리 강하셨다면 그 고집을 꺾을 기회는 오로지 지금뿐이오 라면서 도리어 이를 더 서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던 현종은 꿈속에서 이미 죽은 강조를 다시 만났습니다. 잔뜩 화가 난 강조는 현종을 향해 황제가 되셨으니 권력을 휘두르고 싶으셨습니까? 그 짧은 해안으로 조정을 들쑤시고 그 미미한 통찰력으로 군정을 뒤흔들고 싶으시옵니까? 그러다 입안에 혀처럼 구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이 나라를 망쳐놓고 싶으시옵니까? 이미 한 번 황제를 시해한 몸입니다. 헌데 두 번은 못할 거라 생각하시옵니까? 라고 현종에게 이전처럼 화를 내고 있었어요. 불구덩이 위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야율용서에게 난도질을 당한 바람에 엉망진창의 꼴을 하고 있던 강조는 분노에 찬 눈길로 현종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몸이 어찌 지켜내고자 한 고려인데 이 고려를 이리 망쳐놓고 계신 겁니까? 입안에 혀처럼 구는 자들로만 주의를 채우고 자신의 뜻과는 다른 충신들은 내쫓으시다니 나라를 배반한 역정놈들로 조정을 채우고 목숨 걸고 고려를 지켜낸 자들을 분노케 하시다니 내보다 답답하여 관뚜껑을 열고 조정으로 달려오고 싶나이다. 성상폐하?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조정에서 내쫓은 충신 강감찬부터 다시 성상폐하의 옆으로 불러들이십시오. 생살이 다 뜯겨나가는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고려를 지키려던 강감찬을 내쫓으시고만 그 짧은 해안을 죽을 때까지 미안해하며 사죄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권력을 휘두르시다간 고려는 곧 무너지고 말 것이옵니다. 할 말만 다 하고 사라져버린 강조를 향해 강조, 가지 마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이러려고 한 게 아니오. 내 깊은 뜻을 한 번만 들어보시란 말이오. 소리치던 현종은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성상폐하가 일어나셨사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원정왕후에게 달려갔지만 원정왕후는 이미 김은부와 원성을 불러서 그들을 내사하고 판결하러 간 뒤였기에 내관은 기쁜 소식을 바로 전할 수가 없었고 그 사이 현종은 걱정하는 원정왕후를 위해 직접 자신이 일어났다고 전하러 갔다가 그만 원성을 혼내고 있는 원정왕후의 뜻밖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원정왕후가 자기와 뜻이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자기가 누워있는 동안 마음대로 정치를 하며 월권행위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원정왕후에 대한 현종의 극진한 사랑은 순식간에 식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현종은 원성이 보는 앞에서 원정왕후에게 크게 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릎을 꿇은 원성을 친히 일으켜서 자신의 침소로 데리고 가 위로를 해주는데요. 원정왕후 또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도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현종이 크게 화난 것을 보고도 뭐라 하지 못했고 그저 그의 화가 풀리기만을 기다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멀어진 원정왕후와 현종의 사이는 그 간극을 좁히지 못했어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사란 말이 있듯이 순식간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사였던 강감찬을 잘라버렸던 것이 생각난 현종은 몸을 회복하자마자 강감찬을 찾아가서 제발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달라 말합니다. 대신 똑같은 한림학사승지로 명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고려하였을 때 알맞지 않다고 생각한 현종은 강감찬을 좌상기상시로 임명하였는데요. 이로써 강감찬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용되었던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종산품 관직인 국자제주에 임명되었다가 왕명을 제찬하고 왕의 명령을 문서로 정리하는 한림원의 정산품 관직인 한림학사승지로 일했다가 조정 대신에 일과와 정책의 논박을 기록하던 조선의 사관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관청인 중서문화성 낭사의 정산품 관직인 좌상기상시에 임명이 되었는데요. 간쟁과 봉박을 주로 하던 최고위 관직으로 간쟁이란 다시 말하면 국왕에게 잘못을 교정하거나 충고하는 것을 담당하는 직무였습니다. 간쟁은 정근대 왕조국가에서 국왕의 언동이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왕의 행위나 정책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왕권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제도였으니 현종은 자신의 짧은 해안으로 고집부리기보단 강감찬의 충고를 들으며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바꿔먹은 것이었을까요? 정령 강조가 현종의 꿈에라도 나타나 현종의 마음을 고쳐먹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봉박은 왕명 및 조칙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봉함하여 되돌려 반박 의견을 시달한 제도로 봉박 또한 강감찬이 맡은 직무인 좌상기상시가 행하는 것으로서 고려를 위해 옳은 말만 하는 강감찬에게 정말 딱 맞는 관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19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고려사 기록과 강조가 관뚜껑 열고 나오겠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밌는 댓글을 참고하여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